지난 1999년 대구에서 황산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6살 난 어린아이 얼굴에 황산을 뿌려서 아이를 숨지게 한 천인 공노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범인은 붙잡지 못했고요. 2014년 7월 7일 오늘이 바로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흘 전에 황산 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중지됐습니다. 황산 테러 피해 어린이 부모가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는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단은 공소시효가 석 달 정도 연장되는 효과가 생긴 겁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법원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민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황산 테러로 목숨을 잃은 태완군의 어머니십니다. 박정숙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직접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님 나와 계시지요? 네. 예. 자, 오늘이 원래는 15년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이었다고 하던데 공소시효가 중단됐다고요? 네네. 예.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저희 경찰에서 검찰에 저희 사건 자료들이 너무 급박하게 올려졌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 사건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고 저희는 이 공소시효를 중지할 방법을 찾다가 그 용의자가 검찰에 기소되거나 아니면 재정 신청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래서 고소를 하고 재정 신청을 내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황산 테러가 일어난 이후에 줄곧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던 이웃 주민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태완군 부모님께서 그 이웃을 고소했는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고요. 네. 기소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서 지금 다시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끝나는 15년 공소시효가 일단 정지 내지는 연장되는 그런 효과가 생긴 거고요. 네. 예. 그러니까 법원이 재정 신청 받아들여졌다는 뜻은 그러니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이웃 주민 네. 일단 부모님께서 용의자로 고소한 그 이웃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이 온당했나 아닌지 이 법원이 다시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거죠?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법원 결정에 따라서는 용의자로 지목된 이웃 주민이 법정에 설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그거를 법원에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일단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 용의자로 지목된 이웃 주민에 대해서도 많은 조사를 벌였는데 무혐의 처분을 했던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 계속해서 그 이웃을 강력한 용의자로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그게 가장 큰 거는 사건 당시에 태안이가 사고 직전 그 사람이 골목길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고요. 예. 그리고 태안이가 그 골목길 그러니까 사건 현장에서 뜨거웠을 때 그 아저씨가 이름을 불렀다고 하거든요. 그럼 더 이상 그게 없잖아요. 피해 당사자가 그 골목길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 그리고 그 골목길에서 그 사람을 봤다는 거 그리고 예. 그 외에도 그 사람을 그러니까 할 만한 많은 그러니까 목격자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완군 말고도 다른 목격자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예, 근데 태완군이 분명히 자신이 봤다. 그리고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도 들었다. 네.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건데. 네. 근데 그런 또 태완군이 직접 말한 내용이 녹음 테이프로도 남겨졌다면서요? 네, 그게 300분 분량가량이 돼요. 아, 이건 언제 녹음하시게 된 건가요? 태안이가 사고가 나고 5일째 되는 날부터 이제 녹음을 한 건데요. 맨 처음은 3일째 되는 날 말을 겨우 하면서부터 이제 3일째 되는 날 엄마라고 말했고 5일째 되는 날 골목에서 그러니까 태안이 누구 본 사람 없느냐고 물으니까 누구를 봤대고 그때부터 녹음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유, 그렇게 말을 잘 하던 아이가 정말 네. 극심한 고통 속에서 겨우겨우 한마디씩 끄집어낸 거예요. 네, 그렇죠. 처음부터 말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네. 입안에까지 황산으로 인한 화상이 있어서 입이 굳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고 첫날부터 의식은 있었어요. 중환자실에 있어도 제가 어떤 묻는 말에 고개짓으로 대답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4일째 되는 날은 입안에 이제 그 입안 화상의 각질이 벗겨지면서 혀를 겨우 움직이면서 했는 말이에요. 근데 처음 했는 말들은.
아우, 말씀만 들어도 정말 너무 끔찍합니다. 예.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태환이가 그 네. 녹음 테이프를 남겼는지 저희가 좀 짐작은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어머님, 그 녹음 테이프에 들어있는 태환군 이야기 중에서 또 관심 있게 들어야 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태안이는 그냥 제가 묻는 문답으로만 한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태안이가 그 사고 났는 그러니까 곳의 지점을 정확하게 말하는 게 그곳이 전봇대가 2개가 있어요. 일반적인 전봇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큰 사이에 예. 뭐 태안이가 그 사고 지점이 있는데 태안이는 구체적으로 말을 하기를 전봇대 작은 거와 큰 거 있는 데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대문이 있는데 사고 현장 바로 옆에 대문이 있는데 대문 아니고 옆에서 뜨거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태환이가 그 골목길 사건 현장이나 어떤 골목길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사고 초기에 경찰들한테 그런 얘기를 전달을 했을 때 예. 태환이 말은 100% 맞다. 그 외에 태환이가 뜨거웠을 때 묘사하기를 뜨거우니까 앞이 잘 안 보이더라. 그래도 그 슬리퍼, 그러니까 태환이가 사고 날 때 슬리퍼를 신고 있었거든요. 예. 뜨거워서 집으로 오려고 할 때 예. 신발 하나 없어서 그거 벗겨져서 그거 들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그리고 사고 현장에 태환이가 들고 갔던 가방이랑 그 공책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엄마 뜨거워서 가방이랑 놔두고 왔는데 가방에는 공책도 있고 연필도 있고 가방 앞에는 돈이 500원이 있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신발을 한 짝을 잃어버렸다는 등 여러 네. 가지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태환이 말이 상당히 믿을만한데 경찰에서는 근데 이 태환이 말을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네. 지목하고 있는 용의자에 대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인 모양이죠. 네. 아. 이렇게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태환이가 뿌렸는 사람을 지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환이는 뿌렸는 사람을 물었을 때 뒤에서 뿌렸다고 하거든요. 예예. 뒤에서 뿌리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봤냐고 물으니까 얼굴을 봤냐고 하니까 그거는 잘 못 봤다. 뜨거워서 잘 못 봤다라고 해요. 예. 그러면 뒤에서 뿌리는 와중에 우리가 갑자기 뜨거운 것이 들어오면 앞에 사물이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태환이는 사고 당시에 눈하고 입에다가 바로 황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앞이 바로 안 보였던 거예요. 흐리게 보이면서 시력을 바로 잃었거든요. 우리가 세수하다가 비눗물이 들어가서 그렇죠. 눈을 떠도 앞이 예, 잘 안 예.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앞에 안 보이는 애가 어떻게 자기를 뿌렸는 그 무서운 상황에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냐고요. 예. 그러니까 사고 직후에 그 용의자 얼굴 제대로 못 봤다는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태환군은 네. 사고 직전에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도 들었고 그 아저씨의 네. 모습도 봤다 하는 그런 네. 또 증언을 남겼다는 말씀이세요. 예. 결국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초동 수사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좀 더 네. 제대로 면밀하게 수사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던 점이 참 아쉽다 하는 지적이 많아요. 네. 예. 근데 이 초동수사라는 거에 저희가 정말 황당한 거는 사고 초기에 사고가 나고 초동수사 회의가 그 용의자의 집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아, 사건 발생 직후에 네, 경찰이 수사본부를 며칠을. 설치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게 바로 네. 그 용의자의 집이었다는 거죠. 네. 경찰들은 수사본부가 아니라 수사회의라고 하는데 수사본부나 회의나 별반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고가 나면, 그러니까 아동 피해가 나면은 제일 일이 부모가 가장 먼저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다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고 피해 당사자 부모 집에서도 아닌 일반인의 집에서 수사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용의자건 아니건 예. 그 자체가 그게 벌써 거의 10일 가까이 거기서 회의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면 초동수사에서 차단해야 될 모든 것들이 그걸 어떻게 차단해요? 거기서 바로 회의가 이루어지고 일반인들이 그렇죠. 다 보는 마당에서 그런
수습해야 예. 되는 것들이 더구나 손실이 또 되는데. 이 피해자 가족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는 그 사람 집에서 네. 계속 회의를 했다는 거죠. 예.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경찰 수사가 확실히 네. 좀 추동 수사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요. 네. 지금 그 태완군 이야기가 담겨 있는 녹음 테이프와 함께 이번에 법원 재정 신청에서 제출하게 될 주요 증거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태안이가 사고 직전에 또 골목길을 올라가다가 어느 한 사람이 있는 걸 본 목격자도 있고요. 네. 물론 이제 그리고 그날 당시 태안이가 같이 놀던 태안이의 친구도 있어요. 지금 이 친구는 그러니까 복합 장애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도 태안이 그 사고를 본 목격 자체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았는데 그때 그 나이대에 표현한 그게 이제 진술 내용에는 있어요. 그리고 예. 또 그 용의자가 자신의 집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목격한 목격자도 있고요. 태안이 발견 시점에 그러니까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이 또 주요 증거로 제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 자, 지금 그 안타까운 참 이 끔찍한 일로 태완군을 잃은 지 지금 한 15년 지났는데 말이죠. 지금 부모님들께서 생업까지 다 포기하고 거의 범인을 잡기 위해서만 살아오셨다고 저희 들었어요. 네. 저희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가슴에다가 부모를 잃으면 땅에다가 묻고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다 묻는다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가슴에도 못 묻고 살고 있어요. 태안이의 어떤 이 가슴 아픈 억울함을 풀어주기 전에는 저희가 어떻게 이 가슴에다가도 묻을 수가 있는지 저희는 그렇게 가슴에도 묻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가슴에 묻으실 수가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 지금 저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게 될지 지금 국민들 많이 관심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어머님 바람 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어떤 바람 갖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 태안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면 하는 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공소시효에 묶여서 또다시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공소시효는 우리 피해자나 피해 가족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나쁜 짓을 했는 사람, 가해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왜 그 사람들을 위한 면죄부가 되어야 되는지 이 피해 가족은 이 세상을 끝나는 날, 다 하는 날이 그때까지는 이 공소시효는 제 가슴속에 있는 거지.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은 법이 정해준 공소시효가 아니라 이 세상을 끝나는 날이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죄는, 이런 범죄는, 그러니까 법이 어떤 죄를 기간을 정해줘서 그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꼭 밝혀야 됩니다. 누가 범인인지. 이번 사건 계기로 공소시효 문제, 또 이 제도에 대한 문제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태완군 어머니의 절규도 꼭 새겨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머님 오늘 힘드신 가운데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기운 잃지 마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황산 테러로 목숨을 잃은 태완군 어머니십니다. 박정숙 씨와